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모군란 갑시전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어디 가야 되냐면 90년대로 가야 되거든요. 90년대. 자, 근데 90년대 여기 지금 테마 47이 동학농민운동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보일미개혁인데 여러분 요 내용이 좀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아니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 조금 해놔야 돼. 그래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동학농민운동은 이게 어떻게 되는 사건이냐면 우리가 이제 80년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를 얘기하면 민씨 정권이 2차 순위사 김웅집을 기점으로 초기화 정책을 시작한다. 그래서 시사단도 막 보내고 핵심 기구도 만들고 뭔가 좀 변화를 꾀하죠. 그러다 사건이 두 번 터지는데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시전변 여기까지 한 거야. 그리고 갑시전변 이후에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조선의 중립화론, 그 다음에 검도 사건. 그래서 청일 빼고도 나머지 열강들도 지금 한반도에 많이 관심이 있고 좀 주변에 와 있구나. 그래서 한반도가 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구나. 요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동안 조용해. 그러다가 94년이 되면 동학농민운동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이랑 가보일미개혁은 한능검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뭐 좀 배경을 좀 살짝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대사에서 그 영남지방 잔반이었던 최재호가 만들었던 동학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얘기하면 그래서 원래는 경상도에서 생겼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삼남지방으로 교세를 확장하는데 처음에는 정부가 좀 그냥 무시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교세가 확장되자 대원군, 이게 대원군 집권기라 그랬죠. 1864년에 대원군이 그러니까 교조였던 최재우를 잡아서 혹세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다라는 죄목으로 처형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교세가 완전히 위축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대교주 최시영이라는 정말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최시영 이후에 동학이 다시 교단이 정비가 되고 포접제로 그 다음에 용담유사, 동경대전 이런 뭐 경전들도 편찬하면서 교리도 좀 정비를 해. 이러면서 다시 삼남에서 더 다른 지역으로 교세가 막 확장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이름처럼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원래는 동학이라는 세종교 운동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1번 그래서 세종교 운동에서 원래니까 이게 종교운동이잖아. 최재호가 만든 민족종교 아니야, 민족종교. 그러다가 농민운동이라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사회참여운동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시작했던 건 세종교운동. 나중에 뭐가 된다? 사회참여운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세종교운동에서 사회참여운동으로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뭐냐? 그 터닝포인트가 보훈집회예요. 보훈집회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회 참여운동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3대 집회, 보훈집회는 또 뭐냐? 뭐냐면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동학이라는 세종교 운동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교조 신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누굴 얘기하냐면 억울하게 죽은 동학을 만든 최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 철종 때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고 1864년 대원군에 의해서 처형당하잖아. 그런데 최재우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니네가 국가가 그냥 그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투입을 해서 억울하게 최재우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 아니냐. 그래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신원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동학교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최재우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동학의 합법화 운동이야.
그러니까 동학을 이제 믿어도 되는 종교라는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거죠. 왜 우리를 불법 종교로 만드냐. 그러니까 여러분, 동학 교도들 입장에서 만약에 최재우가 죄인이라면, 아니, 그 죽어마땅할 만큼 대역죄를 지은 죄인이 만든 종교니까 이 종교 다 불법 단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들한테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삼내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보은에서 또 모이는데, 93년 보은 집회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조선사회 전체 모순을 성토하는 성토의 장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 참여운동의 성격을 갖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 그 다음에 충청도 관찰사 다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달랜 거지. 니네 왜 그러냐? 왜 이래? 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들 많이 모으라 그랬어.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군대를 갖고 와서 한편으로는 압박을 주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빨리 해산해. 해산 안 하면 니네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니네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정부에서 관찰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니네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조사해서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말을 믿고 빨리 다 사람들 해산시켜라. 빨리 집에 가라. 됐죠? 왜냐면 이때 보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학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진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허무한데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꼭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이게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충청도 보은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결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돼버리냐면 동학 교도들보다 동학 교도가 아닌 그냥 일반 농민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서 동학 문제보다도 오히려 당시 사회의 모순을 얘기하는 진짜 그런 비판의 장, 이런 약간은 뭐 밀란의 성격 비슷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밥들은 어떻게 줄 거야? 뭐 잠은 또 어디서 잘 거야? 그렇죠? 거기다 또 정부가 사실은 좀 유화 정책으로 나왔잖아. 니네 말하는 거 좀 들어준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산의 명분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자진 해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배경으로 들어두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동학농민운동은 시험에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요 진행 과정이 정말 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그 갑신정변 이모군란은 그 진행 과정을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자료로 제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읽고 지금 이게 뭔가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 이모군란인 것 같다. 갑신정변인 것 같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답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동학농민운동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은 요 진행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거 오늘 교주신운동 이번 강의에서 이제 먼저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다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크게 4개의 스테이지로 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4스테이지.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그러면 1월 고부밀란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돼 있죠. 고밀란.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그러면 3월 1차 분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3월 1차 분기가 진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3월 1차 분기. 그리고 자, 스테이지 3가 자, 5월에 정부와 화해하는 조약을 맺고 해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주 화약이에요. 스테이지 3.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이러면서 막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나라를 구하자. 이러면서 다시 9월에 동학교도들이 2차 분기를 하게 돼요. 됐죠? 여기서 이제 화해하는 조약을 맺고, 이걸 이제 전주화약기라고 하는데, 화해하는 조약 맺고 집에 갔잖아. 그쵸? 근데 다시 어제 용사들이 뭉쳐요. 2차 분기.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스테이지. 자, 농민봉기인데 일명 고부밀란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인이 뭐냐면 조병갑이 문제야. 조병갑. 됐죠? 고부군수 조병갑이 어떤 인간이냐면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탐관오리의 대표로 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당대 최고의 킹 탐관 덕이에요. 그래서 진짜 백성들의 피를 막 쪽쪽 빨아먹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조변갑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동네에 수령으로 부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동네 인구가 줄어, 인구가. 조변갑이 하도 빨아먹어서 살 수가 없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기도 해요. 아니면 딴 동네로 도망가요. 그죠? 그 정도의 위력이야. 근데 이 조변갑이 전라도 고부의 신임 군수로 부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탐관 덕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또 백성들도 엄청 괴롭히는 거죠.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석보예요. 만석보가 뭐냐면 쌀 만석을 농사 짓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저수지다.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민들이 갖고 있는 저수지를 다 허물어가지고 고부지방에 거대한 저수지를 하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랑 다 힘을 모아서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막 했는데 뭐 농민들 열심히 해봅시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 조변갑이? 이 거대한 저수지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원래 농민들이 쓰던 조금만 이제 저수지들을 통합한 거거든. 그리고 그 공사도 주로 농민들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조변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했으니까 앞으로 너네 이제 물 사용할 때 물값 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물로 돈을 받아? 무슨 봉이 김선달이야? 그래서 이 만석보로 인해서 농민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이거 말고도 이상하다고 했거든. 자꾸 세수령이 와서 이상한 걸 걷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당시에 고부지방의 접주였던, 동학의 접주였던 전봉준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쫓아내버려. 그리고 어디 건방지게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입 한 나불거리면 왜 그때는 또 큰일 날 줄 알아. 그러고서는 협박해서 내려보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 전봉준과 고부지방의 농민들이 봉기하게 돼요. 이게 1차 봉기야. 되죠? 그래서 고부가 하나를 습격하고요. 여러분 노도장 찍어두세요. 참고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봉기하자라고 주변에 돌렸던 글이 사발통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발통문 밑에 옆에 좌측에 보면 사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봉기하는 경문 그 이유를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발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원래 조선의 보부상들이 조선후기 많이 했던 건데 이러면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원래 사인하라 그럴 때 맨 처음에 사인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질급한 사람이 많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난 일어났는데 사인해라 그랬더니 홍경래가 제일 먼저 했어. 홍경래. 그 밑에 뭐 임칙성 이렇게 막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홍경래는 안 되는 거야. 됐죠? 사인하세요. 근데 뭐 이인자 뭐 먼저 써요? 이인자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사인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거 사발통문. 그래서 사발통문이 고부밀란이다. 됐죠? 그런데 원래 이런 인간이 원래 행동이 빨라요. 잽싸게 도망가. 옆고을로. 그리고 신임 군수가 와요. 그래서 고부의 신임 군수가 와서 약간 상황이 좀 진정 국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박원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탐관오리가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농민들의 상황도 이해가 돼. 근데 좀 뭐 진정하고 상황을 좀 정리해 가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고 나면 중앙에서 그 밀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 또 관리가 하나 내려와요. 그래서 이 중앙 관리를 뭐라 그러냐면 안핵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름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듣고 끝. 안핵사라고. 안핵사 이용태 인간이 고부지방에 내려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용태가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용태가 누구냐면 아까 저희가 이런 얘기했잖아. 그 고부군수 조변갑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조변갑이 당대 최고의 탐관 덕이라 그랬잖아. 백성들의 피를 쭉쭉 빨아먹는 킹 탐관 덕.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용태는 누구냐? 탐관오리의 레전드예요. 됐죠? 그래서 평소 조변갑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자 조변갑의 롤 모델이. 그래서 뭐 돈도 엄청 부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중앙에 뭐 아주 고위 관료로도 진출했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이용태가 이런 인간이 여기 하필이면 고부지방에 조사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내려오는데도요 이 사람이요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왠지 알아요?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와. 고부로 오는데. 왜 그랬겠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수령을 만나야지. 왜? 내가 안핵사잖아. 그래서 니네 지역은 안전하니? 고부지방처럼 저런 일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용태가 뭐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각 지방의 고을들이 이제 수령들이 뭐 많은 돈을 현금을 준비해 놓겠죠. 그래서 이용태한테 막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 뇌물 받아 먹으면서 오는 거야. 와서 보니까 뭐야? 이런 인간이 와서 봤는데
아니, 조병갑이 뭐가 문제가 있어? 열심히 사는 청년이지. 근데 이 고부의 농민놈들이 문제지. 수령은 어버인데 어디 감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병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들에게만 죄를 물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걸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고부지방을 약탈해. 이 소식이 전라도 전역으로 퍼지자 농민들이 폭발해요. 이게 바로 3월 1차 봉기입니다. 됐죠? 안핵사 이용태 농민 탄압과 수탈. 여기에서 폭발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 1차 봉기부터는 이제 시작하면 제가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쫙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테마 47이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일어나는 좀 배경, 그 다음에 뭐 1차 고부밀랑기까지 했고요. 자, 본격적인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